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 파탄 문의, 윤안보 걱정하는 웃기지도 않는 반전. 여러분, 제가 어제 칼럼에서 윤석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재인이가 예비비 주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나는 이게 청와대가 봤다고 봐요. 청와대가 윤칼세, 윤창중의 조마이뉴스를 누군가는 보고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윤창중이가 방송을 하는데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했는데, 자, 이게 뭐냐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대통령 당선인이던 인수위원회든 간에 국가 예비비를 예컨대 496억이라고 윤석열이가 말하는 그 예컨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이 496억이라고 우리가 그냥 이게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믿읍시다. 그 496억을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현직 정부 정권한테 요구할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이걸 윤창중이가 가장 먼저 최초로 얘기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대변인을 해봤기 때문에. 인수위원회의 법률적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 네? 윤창중이가 65일 동안 박근혜 대통령 제18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하는데 65일 동안 당시 이명박 정권으로 나온 급여가 200만 원, 200만 원. 민간이에요. 법률적 신분, 리걸 스테이터스가 민간이에요. 민간단체입니다. 근데 어제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읽어보지도 않았더만 제7조에 있다는 거야. 무슨 소리야. 제7조에서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읽어보지도 않은 거야. 그랬더니 보니까 성일종인 이런 사람들 TV 나와가지고 거기에 다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예비비를 갖다 쓸 수 있도록 한 규정 자체가 없는 거야. 근데 김은혜든 누구든 간에 읽어보지도 않았어. 한마디로 이 함량 미달인 거야 정말.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이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 예산이 30억에, 아이고 그레이프루트님 감사드립니다. 네, 넌 굉장해. 그 다음에 지난 3월 15일 날 대통령 당선인 예우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운영 경비로 40억 원을 추가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취임식 예산 30억하고 저기 지금 통인동에 있는 그 인수위원회 운영경비 40억, 70억 이외에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어제 말이죠. 어제 아침에 기가 막힌 게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YTN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저희가 못 지킨 약속을 지키길 기대합니다. 네? 초유의 청와대 이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곡차곡 차분차분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논의하겠다. 저희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키지 못했지만 윤 당선인의 의지는 잘 지켜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 제가 완전히 김이 새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다가 오후에 어제 도공스님하고 방송을 마치고서 딱 인터넷을 켜봤더니 문재인이가 완전히 돌아선 이야기가 나와요. 돌아선 이야기가. 네? 뭐라고 나왔느냐. 광화문 시대를 공약한 적이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에 공감한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안 남은 촉박한 시일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비서실 등 이전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서 안보 역량 결집이 필요한 교체기에 국방부 합참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라는 게 소위 말하는 청와대 벙커입니다. 벙커.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공 방어 체제 조정도 검토해야 한다.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없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더 준비된 가운데 추진하는 것이 순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끝나는 마지막 날 12시까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대통령이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완전히 반신불수,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한 문재인한테 이런 소리를 듣는 거야. 윤석열이가. 대한민국 안보의 이 총체적 파탄의 장본인이 누구야? 그게 문재인인데 문재인이가 완전히 입장을 바꿔가지고 윤석열을 이른바 현대판 대한민국 안보를 완전히 난도질하는 그 주범 매국노로 몰아버리는 거야. 참 이거 정말 웃어야 할지 그 청와대도 예비비를 지출하는 문제 이걸 윤석열이가 요청하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우리도 몇 년 전입니까? 10년 전에 광화문 뭐 대통령 시대라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반대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가 딱 이것은 인수위법에 따라서 당선인 대통령 당선인이
예비비를 신청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대목,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보고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지. 돌아선 이유가, 조선일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시비를 걸었냐면, 못 이룬 꿈 이뤄달라 해서 이전 계획 무리, 용산 이전 놓고 청 한나절 사이 정반대 입장.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을 수가 방법을 모르고 있다가 이거 예비비로 발목 잡을 수 있구나 해가지고 완전히 문재인이가 안보를 들먹이면서 윤석열을 조진 거지. 네? 여러분, 이번에 일단은 윤석열이가 대통령 집무실을 바로 어제부터 옮기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일단 막는데 윤창중, 이건 정말 크게 기여한 겁니다. 네? 자, 이거 완전히 기여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안보 사령탑을 완전히 해체한다. 지금 윤석열을 또 망치고 있는 세력이 뭐냐면 이른바 대깨문이에요. 몇 명 되지도 않아. 대깨문은 정말 우습지도 않아. 옛날 무슨 노사모나 뭐 문바나 대깨문에 비교해서 윤석열은 팬덤 자체가 없어요 지금. 근데 지난번에 그 윤석열 찍어야만 정권 교체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던 그 기회주의 세력들이 왜 윤석열이가 또 왜 이러냐 해서 지금 문재인을 욕하고 있는 거야. 문재인을 욕하고 있는 거야.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정말 보수가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이건 보수라고 하면 이건 정말 매국노예요, 매국노. 윤석열이가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은혜 대변인을 통해서 안타깝다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협조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협조를 거부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감정 빼고 우리는 냉정히 봐야 돼. 만약에 문재인이가 이걸 편들고서 예비비 지원했으면 대한민국 끝나는 거야. 대한민국 완전히 문 닫는 거야. 이건 제2의 우크라이나 되고도 남는 거야. 우리가 인정할 건 냉정하게 인정해야 돼. 우리가 정말 이 섣부른 진영 논리로 이 문제를 또 윤석열 편들고 문재인 조지고 하면 이건 절대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거야. 정말 하늘이 도와가지고 문재인이가 예비비 지출을 막은 거야. 정말 이건 하늘이, 역사의 신이 정말 한반도를 구해준 거야. 근데 지금 이 소위 말하는 보수라는 사람들이 조국 사태 때에 이 검찰개혁 들고 나왔던 저 대깨문들과 똑같은 수법이야. 정말 보수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정말 정신 차려야 돼. 네? 나 정말 윤카세 TV 한 명도 안 봐도 좋아. 내가 이거에서 무슨 뭐 신세, 내 발자 고치겠다는 사람이 아니야. 오로지 윤창중은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윤석열 씨가 뭐라고 했냐면 통이동에서 지금 당선인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 통이동 인수위원회 그 사무실에서 끝까지 버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5월 10일 취임식 하고서 다시 돌아와서 그 통이동에서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는 완전히 개방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예비비 신청해가지고 청와대 해체하고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파고 들어가고 국방부는 합참으로 가고 합참은 수방사로 가는 이 작업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오기예요, 오기. 이건 정말 완전히 오기야. 절대 국민들이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오기야. 청와대가 명백하게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야지. 응? 거기를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순리를 따라야 되는 것이 윤석열의 책무지. 나는 못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리고 청와대는 국민들한테 다 돌려주겠다는 거지. 그러면 청와대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안보 자산, 그 경비는 누가 할 거야? 네? 그 엄청난 안보 자산, 만약에 그때에 안보 위기 사태가 벌어지면 통이동에서 윤석열이가 차 타고서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할 거야?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가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청와대 안으로 빵카 도망갈 거야? 다 개방한 다음에 100% 개방한다는 거 아니야. 이런 오기가 어딨냐고. 이건 그야말로 수준 이하의 억지야. 에? 좌파들이 바라는 것이지. 촛불 집회 나옵니다. 촛불 집회 나와요. 좌파들이 바라는 거야. 그래. 이삿짐을 옮길 때까지 통이동에서 근무하겠다는 거야. 근데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했느냐? 청와대가 대선 불복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억지지. 이건 완전히 조국식이야. 청와대가 지금 이게 대선 불복이야? 그러면 지방선거까지 노린 포석이다. 용산 이전에 제동을 거는 것은 이건 지방선거를 노린 포석이라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미래가 없어요. 응? 이건 진영 논리로 얘기할 게 아니야. 국가 안보 문제에는 정말 여야가 없어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지금 문재인과 지금 민주당에서 안보를 얘기하는 거야. 청와대가 대선을 불복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응?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국민 약속을 청와대가 저지하는 것은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억지인 거야. 문재인이가 이런 식으로 조국 사태 때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을 윤석열이가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나왔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들고 문재인 정권 망했잖아요. 진짜 웃기는 게 조선일보 오늘 사설이에요. 안보 핑계로 집무실 이전 제동건 문재인 안보 말할 자격이 있나야. 핵심은 지금 문재인이가 안보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가 아니지. 윤석열이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신문로 1번지에서 삼각지로 옮기는 게 과연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느냐, 도움이 되는 이야기냐. 그리고 이게 과연 국민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밖에 없느냐. 청와대라고 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놀라운 엄청난 비율을 갖고 있는 그 청와대를 그야말로 공원으로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노리는 게 뭐냐 말이야. 근데 조선일보가 사설로 이건 완전히 웃기지도 않는 진영 논리야. 제동을 걸었는데
문재인이가 뭐 한미연합훈련 완전히 껍데기로 만들고, 무슨 뭐 북한의 위협을 들어가지고 안보 공백을 주장할 자격이 있느냐는 거야. 국가안전보장회의도 거의 주재하지 않았다는 거지. 북한 도발 이후에. 대통령의 기본 책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날도 북한이라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위협에는 주체도 없이 무슨 안보인가. 문재인은 그런 사람이야. 그러나 윤석열을 왜 뽑았냐고, 조선일보가. 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냐 이거야. 얼마나 이게 졸속이냐면 어제 김은혜가 이실직고를 했어요. 합참이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할 경우에 예산 1200억 원을 넣지 않았다라고 어제 자인했어요. 졸속임을 자인한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외교청사로 광화문에 간다 했다가 외교청사로 옮겨가지고 외교청사에서 나흘 닷새 만에 국방부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게 과연 나올 수 있었겠냔 말이야 이게. 한겨레 신문의 이야기가 뭐냐면 인수위 안에서 장제원, 김병준, 김한길이가 모두 반대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두 사람의 TF 대통령 집무실 이전 TF의 검토 보고를 받고서 혼자서 결정했다는 거지. 이건 정말 보통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윤한홍 의원이에요. 윤한홍. 이른바 윤핵관. 서울시청 출신이야. 서울시청에 근무하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로 가니까 청와대로 들어가서 비서관 했던, 그러다가 이명박 정권 때 승승장구하다가 홍준표가 경남지사 할 때에 경남 부지사를 했던 사람이야. 홍준표를 배신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가지고 이른바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 윤핵관 3인방의 위치를 굳힌 사람이지. 윤한홍이가 주장하니까 안철수까지도 견제를 못한 거야. 네, 인수위 위원장이. 안철수까지도 지금 윤석열한테 견제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권력 투쟁으로 비춰지고 윤핵관들이 설쳐되니까 안철수가 자기가 뭐 국정 경험도 없고 완전 초보 아니야. 자기도 지금 적응하기에 바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윤한홍이 주도로 이게 간 거야. 대한민국 안보라고 하는 정말 절대적으로 엄청난 이 문제가 윤한홍이라고 하는 그 완전 아마추어에 의해서 지금 이게 좌지우지 된 거지. 근데 그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합참의 작전본부장을 했던 사람이야. 예비역 육군 중장이야. 이 사람이 이 대통령 집무실 태스크포스에서 윤한홍이와 같이 이 국방부에 가가지고 답사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서울 중앙고 1년 선배야. 그래가지고 대선 기간에 이 안보 정책을 좌지우지 총괄한 사람이에요. 이게 완전히 구멍가게야, 구멍가게. 구멍가게예요. 이게 완전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정말 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나는 사람이 고민정인데, 어제 고민정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새벽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로 옮겼다 이래. 근데 비상사태가 만약에 발생하면, 네?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제 거주를 하는데, 비상사태가, 예컨대 북한이 공격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빨리 대통령 집무실로 와야 되는데 어떻게 올 거냐. 무려 4.5km인데. 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을 같은 이 바운더리 안에 집어넣은 이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빨리 집무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든 거야. 근데 한남동 공간에서 이 삼각지 국방부 청사까지 4.5km라고 하는데, 네? 이게 3분 내지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리를 만약에 북한이 공격을 했다. 그 길로 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한남동에서 광화문 돌아가지고, 아니면 한남대교, 이 뭡니까? 반포대교 건너가, 한남대교 건너가지고,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국방부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완전 장난하고 있는 거야. 장난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응? 장난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3분 내지 5분으로 올 수 있냐, 이거야. 그건 완전히 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막아버려야지. 다른 차가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그러면 서울시 교통은 완전히 그냥 대란이 되는 거야. 아침 저녁으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 이른바 이 윤한홍 김용현, 윤한홍 의원하고 김용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라는 자가 이것을 주도해가지고, 지금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장제원, 김병준, 김한길이가 모두 반대했는데, 이 자들이 윤석열을 독대해가지고 윤석열이가 독단적으로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든 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두 사람을 잘라버려야 돼. 근데 윤한홍이가 뭐라고 했느냐, 집무실 이전에 1조 원이 든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대장동이냐, 광우병 선동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자가 보니까 이게 장난치고 있는 거야 지금. 응? 대통령하고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모두 용산에 모여 있으면 유사시에 공격을 받고 군 지도부가 동시에 마비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윤한홍이가 뭐라고 했냐면, 유사시에는 다 지하 벙커에서 지휘하지 않는가. 이게 완전히 도른 사람이야. 오히려 군 통수권자하고 군사작전지휘부가 근접한 장소에 있으면 신속하게 의사결정, 소통 이런 거를 통해서 안보 타세가 더 강화된다고 하는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좋을 것 같으면 미국의 백악관하고 펜타곤을 왜 같이 붙여놓지? 왜 그래? 이 기본이 안 되는 인간이야. 이 윤한홍이 군대 갔다 왔나 모르겠어.